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지만 그 효능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6가지 특별한 약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권백, 권삼, 금낭화, 귀전우, 금운화, 그리고 길경까지 이 식물들이 가진 놀라운 효능과 특징,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연의 선물, 그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이 6가지 약초들은 각기 다른 생김새와 서식 환경, 그리고 독특한 양리 작용을 가지고 있어 우리 조상 대대로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의 깊은 역사와 민간에서 전해지는 지혜를 통해 현대인들이 어떻게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이 약초들의 다채로운 세계를 탐험하며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한층 더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약초는 바로 권백, 우리에게는 부처손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식물입니다. 권백은 부처손과에 속하는 다년생 상록초본으로 한국 각지의 건조하고 척박한 바위 위에서 꿋꿋하게 자라나며 때로는 그 독특한 아름다움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심어지는 강인한 식물입니다. 그 생명력이 워낙 강하고 끈질겨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죽은 듯 보이다가도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는 특성 때문에 구사환온초, 만년송, 장생초, 심지어는 노우조와 같이 그 생명력과 형상을 묘사한 다양한 별명들이 붙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강인함은 권백이 지닌 양리적 효능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권백은 봄과 가을에 주로 채취하는데 특히 새싹이 돋아나는 봄에 캔 것이 약효가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채취 후에는 불필요한 수염 뿌리를 깔끔하게 제거하고 흙이나 진흙을 깨끗하게 털어낸 다음 햇볕에 잘 말려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건조 과정을 거친 권백은 그 효능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건조된 권백은 전체가 마치 말려든 주먹과 같은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가지는 줄기에서 뭉쳐나며 전체적으로 평평한 모양을 이룹니다. 분지가 많고 녹색에서 황갈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죠. 잎은 비늘처럼 촘촘하게 밀생하며 질감은 비교적 물러 쉽게 꺾이는 편입니다. 약성으로는 맵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평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간경으로 들어가 간 기능을 조절하고 혈액 관련 문제에 관여한다고 한의학에서는 설명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권백의 효능은 바로 활혈거어와 지혈작용입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몸속에 뭉치거나 정체된 어혈을 제거하고 동시에 출혈을 먹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월경 불순이나 비정상적인 월경을 조절하거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타박상, 폐나 위에서 발생하는 토혈, 소화기관 출혈로 인한 변혈, 그리고 여성의 자궁출혈 등 다양한 출혈성 질환과 어혈로 인한 통증에 권백이 효과적으로 응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민간에서는 권백 60에서 120g 정도의 돼지고기 살코기를 적당량 넣고 물 2대를 부어 약한 불에서 오랫동안 달인 후 하루 2번에 나누어 복용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권백의 약성을 보강하고 맛을 순화하여 복용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권백은 부정거사의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몸의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정기, 즉 좋은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현대의학에서는 방사선 치료와 같은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백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제거하는 효능이 강하므로 임산부에게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어혈로 인한 병이 아닌 경우에는 복용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중요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전문가의 지도 아래에서만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약초입니다. 두 번째 약초는 권삼입니다. 권삼은 역기과에 속하는 범꼬리비아이에스티오알티에이메이엔스히우라이엔시스KUMAROV의 뿌리줄기를 일컫는 한약명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삼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뿌리줄기의 색깔이 자주색을 띠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권삼은 납작한 원기둥 모양을 하고 있으며 구부러져 있고 양쪽 끝은 뾰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바깥면은 자갈색에서 자흑색을 띠며 표면이 거칠고 뿌리줄기 전체에 마치 고리처럼 보이는 무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생김새는 다른 약초와 권삼을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는 권삼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했지만 한약재로 사용되는 만큼 다양한 양리 작용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엿깃과 식물들은 소염, 지열, 해독 등의 효능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엿깃과 식물 중에는 해열, 이뇨, 설사, 지열 등에 사용되는 약재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권삼 역시 이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효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뿌리줄기를 약용으로 사용하는 많은 식물들이 소화기계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에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삼의 경우 그 이름처럼 주먹, 쥔 듯한 형태로 강인한 생명력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식물의 형태가 그 효능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효능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양리학적 연구와 한의학적 문헌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국내에서는 권백에 비해 연구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좀 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재의 정확한 용법과 용량, 그리고 주의사항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약초는 많은 분들에게 아름다운 꽃으로 알려진 금낭화입니다. 금낭화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산지에서 자생하는 다년생 식물로 그 이름처럼 마치 주머니를 닮은 독특하고 귀여운 하트 모양의 연분홍색 또는 붉은색 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로맨틱한 꽃말을 가지고 있으며 정원이나 화단의 관상용으로도 널리 재배되지만 사실 금낭화는 예로부터 약용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금낭화를 단순히 아름다운 꽃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소화 기능을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뿌리줄기 부분을 약용으로 활용해 왔는데 이는 금낭화가 지닌 풍부한 양리 성분 때문입니다. 금낭화는 항염증 및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비타민C,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금낭화의 양리적 효능을 발휘합니다. 금낭화의 뿌리와 줄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고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신체 각 부위로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져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고혈압 관리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금낭화가 진통 및 진정작용을 가질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을 활용하여 말린 금낭화를 차로 끓여 마시거나 한방에서 다른 약재와 함께 달여 약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피부 염증 완화를 위한 화장품이나 연고 형태로 가공되어 미용 및 피부 건강관리 분야에서도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금낭화는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른 봄에 나오는 어린 잎은 부드럽고 영양가가 풍부하여 나물로 무쳐 먹을 수 있으며 아름다운 꽃은 말려서 향긋한 꽃차로 즐기거나 설탕과 함께 발효시켜 효소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뿌리줄기를 캐서 깨끗이 씻어 말린 것을 금낭근이라 하여 약용으로 사용하는데 이처럼 금낭화는 버릴 것 하나 없는 유용한 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태적 특징으로는 양지 바른 산지에서 잘 자라며 선선한 기후를 선호합니다. 또한 토양의 산도 pH에 따라 꽃 색깔이 미묘하게 변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데 이는 금낭화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섬세한 식물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금낭화는 아름다운 외형과 더불어 깊은 양리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 약초는 귀전우,
우리에게는 화살나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식물입니다. 화살나무는 노박덩굴과에 속하는 낙엽 화렵수로 그 독특한 생김새 때문에 화살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줄기에 마치 화살의 날개처럼 생긴 코르크질 날개가 2개에서 4개 정도 달려있어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날개 때문에 귀전우 외에도 혼잎나무, 참빛나무, 위모 등 다양한 별칭으로 불립니다. 산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높이 3m 정도의 키 작은 나무로 봄철인 5월경에는 연한 녹색의 작고 소박한 꽃이 피어나며 가을철인 10월에는 선명한 붉은색 열매를 맺어 가을철 산림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이 붉은 열매는 새들에게 좋은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약재로 사용되는 귀전우는 주로 줄기에 형성되는 코르크 날개 부분입니다. 이 날개는 8월, 11월, 12월경에 채취하여 깨끗이 다듬어 사용합니다. 채취한 날개는 껍질과 불필요한 깃을 제거하고 잘 건조하여 약재로 보관합니다. 귀전우의 약성은 성질이 차고 맛은 쓰며 독이 없거나 약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성질 덕분에 체내에 불필요한 열을 내리고 해독하는 데 사용됩니다. 귀전우의 주요 효능은 바로 사기를 제거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귀전우라는 이름 자체가 귀신을 쏘는 화살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귀신과 온갖 도깨비를 물리친다고 하여 강한 기운을 가진 약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는 곧 몸속의 나쁜 기운이나 병적인 요소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뭉친 어혈을 강력하게 풀어주는 효능이 탁월하여 여성의 월경불순이나 무월경을 통하게 하고 뱃속에 덩어리처럼 뭉친 진가를 깨뜨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출산 후 어혈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을 먹게 하는 데도 사용되며 이처럼 여성 질환에 대한 효능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최근 현대과학 연구를 통해 귀전우가 항염증, 항암, 항당뇨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귀전우에 함유된 특정 생리활성 물질들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민간에서는 실제로 암 환자들의 항암치료 보조제로 활용되거나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약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뱃속의 기생충을 죽이며 풍독으로 인해 부어오른 것을 가라앉히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낙태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어 그만큼 약성이 강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약성을 지닌 귀전우는 반드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는 복용을 절대 금해야 하며 약성이 강하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수는 독성이 없어 봄철에 데쳐서 나물로 먹기도 하는데 이는 귀전우의 또 다른 유용한 활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약효와 아름다운 생김새를 동시에 지닌 귀전우는 우리 자연의 신비로움을 잘 보여주는 약초입니다. 5번째 약초는 금운화, 바로 인동덩굴의 꽃봉오리입니다. 금운화는 인동과에 속하는 덩굴식물인 인동덩굴의 로에나이시아레이 저파너커 선버그의 꽃봉오리 또는 막 피기 시작한 꽃을 말하며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며 추위를 견딘다고 하여 인동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외에도 노홍수, 노사 등, 밀보 등, 통영초 등 다양한 이명으로 불리며 그 오랜 역사와 양리적 가치를 짐작하게 합니다. 한국 각지의 산야에서 흔히 자라며 특히 따뜻한 기후의 제주도에서 인동덩굴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약재로 사용되는 금운화는 여름철 꽃이 피기 직전 또는 막 피기 시작할 때 채취하여 건조합니다. 특히 5월에서 6월 사이 맑은 날 새벽에 이슬이 막 말랐을 때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꽃봉오리가 가장 약성이 충만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채취한 꽃봉오리는 그늘에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말려야 약효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조시킨 금운화 꽃봉오리는 약간 만곡한 굽은 긴 막대 모양을 하고 있으며 황색이거나 황갈색을 띠고 짧고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약성은 달고 차가우며 주로 폐경과 위경으로 들어가 폐와 위장에 열을 내리고 염증을 다스리는 데 작용합니다. 금운화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청열해독입니다.
이는 몸속에 불필요한 열을 내리고 독소를 제거하는 작용을 의미하며 이러한 효능 덕분에 옹저, 즉 종기나 피부 염증과 같은 화농성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체내에 쌓인 열독을 풀어주어 피부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의 염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운하는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양리 작용 덕분에 감기 초기에 몸에 열이 나고 목이 아프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열을 식히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금운하가 지방간 개선, 혈중 지질 감소, 동맥 경화 방지, 항암, 그리고 항알러지 효과에 대한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어 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운하는 보통 차로 우려 마시거나 한약재로 탕액을 만들어 복용합니다. 일반적으로 10지에서 30지를 사용하며 해표, 즉 겉에 있는 병사를 풀어줄 때는 소량 복용하고 몸속의 독을 풀어줄 때에는 많은 양을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기, 기관지염, 관절염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응용되며 위염이나 식도염과 같은 소화기계 염증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운하를 사용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성질이 차기 때문에 복부가 냉하고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 복용하면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 점막이 자극에 취약한 상태이거나 평소 몸이 찬 사람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금운하는 그 효능이 뛰어나지만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처럼 금운하는 아름다운 꽃으로 시작해 우리 몸의 열과 독을 다스리는 소중한 약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약초는 길경,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도라지입니다. 길경은 초롱꽃과 CAMPANULACEAE에 속하는 단연생 초본인 도라지 PLATYCODONGRADIFLORUMA DCANDOLLE의 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쓰임이 매우 다양하고 약효가 뛰어나 백약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그 맛이 쓰다고 하여 고경이라는 이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각지의 산야에서 흔히 자라나는 식물로 우리 식탁에서도 나물 반찬 등으로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약재로 사용되는 길경은 주로 뿌리인데 봄과 가을에 채취하며 특히 뿌리의 영양분이 가장 풍부하게 축적되는 가을에 캔 것이 약효와 품질 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채취한 뿌리는 흙을 깨끗이 털어내고 껍질을 깎은 다음 햇볕에 잘 말려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건조 과정을 거친 길경은 특유의 향이 나며 잘 건조된 뿌리는 냄새가 없고 맛은 약간 달면서 씁니다. 몸 전체의 굵기가 일정하고 단단하며 속이 알찬 것이 좋은 길경의 특징입니다. 약성은 쓰고 매우며 성질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평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폐경에 들어가 작용하여 폐 기능을 돕고 호흡기계 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길경의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효능은 바로 선폐거담인입니다. 이는 폐의 기운을 잘 통하게 하고 가래를 없애며 목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효능 덕분에 길경은 해수담다, 즉 기침과 가래가 많을 때, 인통음화, 즉 목이 아프고 목소리가 쉬었을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폐용융통, 즉 폐에 염증이 생겨 가슴이 아플 때도 응용됩니다. 이 외에도 배농작용이 있어 고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개제폐기에 효능이 있어 폐의 기운을 소통시키고 상부로 이끌어내어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 과학 연구를 통해 길경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포닌 성분은 진정, 진통, 해열, 혈압 강화, 소염 작용 등 다양한 양리적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액 분비를 억제하고 궤양에 저항하는 작용도 있어 소화기계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길경은 급성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과 감기에 널리 사용되며 가래를 sak이고 기침을 먹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길경은 3지에서 9지씩 달여 복용합니다.
하지만 길경을 사용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구토나 객혈이 있는 경우, 즉 위장 출혈이나 호흡기 출혈이 의심될 때는 복용을 금합니다. 또한 몸에 진액체액이 부족하여 입이 마르고 마른 기침을 하는 음어 상태인 경우에는 길경의 건조한 성질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복용을 금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길경과 돼지고기를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신산고설한 음식, 즉 맵고 쓰고 퍼뜨리는 성질의 음식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어구에, 즉 진액 부족으로 인한 오래된 마른 기침에는 길경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길경은 우리 건강에 매우 유익한 약초이지만 올바른 지식과 전문가의 조언 아래에서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권백, 권삼, 금낭화, 귀전우, 금운화, 그리고 길경까지 6가지 귀한 약초들의 효능과 특징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식물들은 단순히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존재감을 드러내며 정원이나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각각의 약초가 가진 고유의 힘과 깊은 지혜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자연의 지혜를 현대인의 삶에 적용하여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만들어가는데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약초는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 특정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한의사 또는 의사와 같은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조언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무분별한 자가 처방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넓히는 데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